영어 원서 읽기 17번째 시간입니다. The Boxcar Children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문장을 보면요. get along이라는 수거가 나왔죠. long에 어를 붙여서 긴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쭉 오래 길게 이런 뜻이고 get을 붙이면 쭉 오래 길게 되다. 그래서 오래도록 잘 지낸다, 잘 어울린다 그런 뜻이 됐고요. alone도 보면 lone 앞에 어를 붙여서 lone이 혼자인데 혼자인 상태가 쭉 길게 되니까 외로이, 홀로 이런 뜻인데 어가 이렇게 형용사 앞에 붙여서 많이 쓰이죠. 그리고 will이 지금 조동사로 여러 번 쓰였습니다. 여기 있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can도 조동사죠. 이 조동사들은 뒤에 동작이 오죠. will은 이 동작을 할 작정이다. 또는 이 동작을 할 의지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이제 이 동작을 할 것이다. 알아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can도 마찬가지죠. can도 이 동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건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 will은 지금 동작이 안 왔는데요. 요 get along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생략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뭐라고 쭉 말을 한 다음에 그렇지 안 그래 이렇게 반문을 통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동의를 구하거나 확답을 듣고 싶을 때 이러이러하지 안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제 문법적으로 이제 부가 의문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앞에가 will이면 여기는 이제 will not. will not인데 읽을 때는 won't라고 읽죠. 또 만약에 여기가 will not이면 여기는 이제 will. 그런 식으로 부가 의문문을 만들어 씁니다. 이번에 지금 처음으로 등장했는데요. 이제 이 소설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여기 C의 목적어로 이렇게 문장이 왔는데 문장의 주어 자리에 이렇게 의문사 what이 왔죠. 이럴 때는 그냥 뭔가가 행해지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떤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뜻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할 문장을 봅시다. 오늘 공부할 문장도 무려 3문장인데 둘, 셋, 각각의 문장이 모두 깁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상세히 보면요. 이 문장을 해석하려면 서술어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서술어는 동사가 담당하는데 문장을 쭉 보니까 동사가 여기 하나 나오고요. 또 여기 하나 나오죠.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and로 지금 묶여 있죠. 그리고 went는 지금 갔다라는 뜻이고 gave는 주었다라는 뜻이니까 이 문장은 아마도 누군가가 갔다 그리고 주었다 이런 흐름으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갔다의 주인공은 went의 앞쪽에 나오겠죠. 그래서 그 4명의 아이들이 갔다. 어디로? to bed로. to가 어디로인데 목적지가 이 뒤에 to의 뒤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to 플러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가지면 전치사 구죠. 그런데 bed가 침대라는 뜻인데 침대 앞에 지금 어나 the나 my나 뭐 your나 이런 낱말이 없습니다. 그냥 bed라고만 되어 있죠. bed라고만 이렇게 써버리면은 지구상의 많은 침대를 통칭해서 다
가리키게 됩니다. 어나 더나 마이나 유어나 이런 걸 넣어야만 구체적인 침대 하나, 진짜 실체가, 형체가 있는 어떤 한 개의 침대를 가리키게 되고, 그냥 이렇게 bed라고만 써버리고 앞에 other, my 이런 걸 안 쓰게 되면은 지구에 있는 모든 침대를 다 가리키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런데 이제 지구에 있는 모든 침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 4명의 아이들이 갈 때는 진짜로 움직인다 그러면 4명이서 이렇게 걸어가서 어느 침대에 도달할 목적지 침대가 있어야 되니까 지구에 있는 모든 침대로 다 얘네들이 다녀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bed, other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붙은 채로 그냥 bed라고 쓰면 이것은 이제 침대의 속성이나 성질만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go to bed가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잠자리에 들다 이런 뜻이 됩니다. 침대로 간다가 의역을 하면 어느 정도 자러 간다는 뜻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잠자리에 든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bed가 잠자는 곳이니까요. bed의 성질 또는 속성만을 이제 가져다 사용한 거죠. 그래서 명사를 쓸 때 이렇게 명사만 쓰느냐 또 뭐를 앞에 붙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다시 계속해서 전치사 in이 나오고 여기는 이제 kitchen이 나왔는데 앞에 더가 붙어 있죠. 만약에 이게 없이 그냥 kitchen만 썼다면 역시 지구상의 모든 kitchen을 통칭하게 되니까 kitchen의 속성이나 성질만을 가져다 쓰는 의미가 될 건데 여긴 더가 붙어 있죠. 그러면 더 kitchen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추상적이지가 않은 거죠. 전혀.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들락날락 할 수도 있고 만져볼 수도 있고 그런 진짜 키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키친은 어느 키친일까요? 얘네들이 살고 있는 집에도 부엌이 있겠죠. 그래서 그 4명의 아이들이 사는 그 집에 바로 붙어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그 부엌 안에서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제 아줌마가 내일 아침에 확인해보자 하고 얘기를 끝냈으니까 이제 애들은 부엌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각자 방에 없나 보죠. 가난한 것인지. 그리고 gave의 주어도 역시 없으니까 앞에 있는 the four children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주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the visitor가 방문자죠. 근데 방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사만 썼다면 더가 없다면 지구상의 모든 방문자를 통칭하게 돼서 방문자란 뭐 이런 느낌의 방문자에 대한 뭐 성격이나 속성만을 추상적으로 가리키는 의미가 되는데 더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제 진짜 방문자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역시 만질 수도 있고 실제 사람으로서의 한 명의 방문자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지금 방문한 사람은 누굽니까? 빵집 아주머니겠죠. 그래서 the visitor는 우리말로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방문자가 되고요. 의미상으로는 지금 그 빵집 아줌마인데 이게 이제 문장에서는 만약에 가자를 붙이면 그 방문자 가란 뜻이 되겠죠. 그리고 르자를 붙이면 그 방문자 르이 될 테고 뭐 에게를 붙이면 그 방문자 에게가 되겠죠. 그런데 the visitor만 가지고는 그 방문자까지만 해석이 되죠. 이제 르를 붙일 거냐 가를 붙일 거냐 에게를 붙일 거냐는 이제 문장의 구조 이 서술어의 의미를 가지고 위치를 따져서 이제 붙여야 되는데 gave의 바로 뒷자리는 에게 자리입니다. 이 자리 자체가 에게 자리예요. 그래서
the visitor를 해석할 때는 그 방문자에게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모르면 the visitor를 그 방문자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 방문자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법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 gave 뒷자리가 여기가 이제 에게 자리면 에게의 바로 뒷자리 이 자리는 를 자리입니다. 를. 그런데 the가 왔어요. 그럼 이것도 구체적인 사물, 물건,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할 수 있는 실제 사물 하나를 가리킨다는 얘기죠. 더와 지금 짝을 이루어야 되는 건 명사인데 명사가 지금 bad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부사입니다. 그래서 더하고 짝을 못 이루죠. other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더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유일하게 다른 침대 in the house는 여기서도 더가 있는 거 보니까 실제 집을 가리키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집이 내 아이들의 집이죠. 바로 그 집 안에 있는 그 유일한 다른 침대인데 이때 이 침대는 뭡니까? 지금 더가 붙어 있으니까 이때 침대는 여기 있는 침대하고 bed하고 좀 다릅니다. 더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실물 침대예요. 실물 침대. 물건으로서의 침대. 우리가 누울 수도 있고 뭐 청소도 할 수 있고 두들겨 볼 수도 있는 진짜 침대고 여기는 진짜 침대는 아닙니다.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덩어리가 돼서 잠자리에 들었다라는 뜻이고요. 그 집의 안에 있는 유일한 다른 침대를 여기가 지금 를 자리이기 때문에 침대 뒤에 르를 붙여야 됩니다. 이 침대를 진짜 침대 한 개를 방문자에게 아이들이 주었어요. 양보를 한 거죠.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은 잠자리가 없으니까 부엌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지금 the가 이렇게 붙느냐 또 이렇게 안 붙느냐 그 내용을 계속 탐구하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장을 볼까요? 자, 여기서도 서술어를 찾아야겠죠? 자, 서술어는 이제 동사니까 바로 new가 나왔네요. new는 알다, 알았다 라는 뜻이죠. 알았다, 눈치를 챘다. 그런데 바로 뒤에 that이 나온 걸 보면은 이제 알게 된 내용이 문장으로 길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목적어 자리에 문장이 배치되는 경우에는 that을 그 앞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암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that만 보고도 이 전체 문장을 알았다라는 의미를 짐작할 수 있어요. 자, 주어는 앞에 나오는 they겠죠. they는 이제 4명의 four children이겠죠. 4명의 아이들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여기도 문장이니까 다시 서술어를 찾아보면 go to bed가 나오네요. 이 bed에 역시 더가 없죠. 어나 더가 없으니까 잠자리에 든다라는 뜻인데 부정을 하기 위해서 did not을 썼죠. 그러면 그 여자는 빵가게 여자겠죠. 지금 여자가 지금 빵가게 아줌마밖에 없죠. 어른 아줌마는. 그 여자가 잠자리에 안 들었습니다. at는 애고 once는 1회니까 1회에 단번에 그래서 한 번에 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단번에 잠을 안 자고 어떻게 했습니까? 안 잤습니다. 그 여자가. by는 뭐뭐를 거쳐서란 뜻입니다. 거쳐서 지나서 뭐뭐를 지나서 이런 뜻인데
그래서 뒤에 이제 명사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한 묶음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더가 왔죠. 그냥 윈도우 하지 않고 더 윈도우 한 걸 보면 진짜 창문 한 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 여자가 자려고 들어간 그 방에 윈도우가 있는 창문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 방에 있는 그 창문, 진짜 창문을 지나서 앉았어요.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길 지나서 앉았으니까 창문 옆에,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창문 옆에 앉았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in 나오고 다시 the dark이니까 더가 붙은 걸 보면 이것도 진짜 어두움입니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두움, 밤늦게 아마 이제 대화를 나눈 모양이죠. 그래서 그 밤 어두움 안에서 그 창 옆에 앉았습니다. 그 여자가.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사실을 그 네 명의 아이들이 알았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그 아줌마가 이제 잠자러 서로 헤어지고 아이들이 침대까지 양보를 해줬는데 단번에 바로 잠자리에 들지 않았고 어둠 안에서 그 창 옆에 그 여자가 앉았다는 사실을 애들이 알았습니다. 뭐 소리가 나서 알았든지 눈치로 알았든지 아니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그림자가 뭐 보였다든지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죠. 오늘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바로 명사에 제가 이름 붙이기는 구체성과 추상성이라고 붙였는데요. 명사를 영어 문장에 사용할 때 그냥 이렇게 명사만, 그러니까 앞에 아무것도 지금 명사를 수식하는, 꾸며주는 내용이, 부연 설명하는 낱말이 하나도 없이 그냥 명사만 이렇게 막바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go to bed는 이제 잠시 전에 봤죠. 또 이제 go to bed 말고 go to school도 있는데요. go to school은 school이 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go to school이 학교로 이렇게 아침에 뭐 등교하기 위해서 학교로 걸어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의미로 보면은 학교로 간다 이렇게 돼서 학교를 가는 것처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침 뭐 8시 30분에 학교로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7살이나 8살쯤 되면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때가 취학 연령이기 때문에 너 몇 살이야? 너 학교 다녀? 학교 다녀 안 다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 go to school은 특정한 학교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학교를 통칭해서 이 학교의 속성, 성질만을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취학했느냐라는 뜻입니다. go to school은 취학했다, 학교 댕긴다, 공부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등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에 등록을 해서 취학해서 이제 학교를 다닌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사가 수식어 없이 명사만 쓰이면 추상적으로 쓰여요. 이때는 진짜 사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속성이나 성질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go to bed가 잠자리에 든다를 말하지 진짜 bed로 걸어가는 걸 뜻하지는 않았고요. go to school도 정말로 학교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렇게 명사 앞에 부연 설명을 하는 낱말들이 붙어 있죠. 많이 말고도 뭐 his나 your나 뭐 this 뭐든 좋습니다. that 이런 부연 설명이 붙게 되면 그때는 진짜 사물을 가리키게 됩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확인 가능한 실물로서의 사물을 가리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에서 이제 두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따져 봤었죠. 예를 들면 여기서 베드는 진짜 침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울 수 있는 침대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잠자리에 든다는 뜻이었고, 여기 the bed가 이제 진짜 누울 수 있는 침대죠. 진짜 누울 수 있는 침대를 그 방문자에게 지금 양보했다는 거죠. 여기서도 다 진짜 집이고 여기도 진짜 부엌인 거죠. 또 그 다음 문장에서도 나왔던 게 진짜 창인 거죠. 지금 열고 닫고를 할 수 있는, 이것도 실질적인 어두움입니다. 만약에 그냥 dark만 썼으면 어둠의 속성으로서 악 이럴 수도 있고요. 어둠, 공포,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죠. 이 어둠이라는 dark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를 붙이게 되면 진짜 어둠, 실제 어두운 그 어둠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배우려는 내용이 명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일 때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쓰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수식어의 존재 여부로 구분한다. 그래서 특히 이게 수식어가 붙지 않았을 때 이제 추상적인 의미로 잘 의역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실물로서의 침대와 학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지 않은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마지막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에서도 서술어를 찾아봅시다. 동사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오픈도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더가 왔고 윈도우 이렇게 해서 명사 윈도우 앞에 온 걸 보면은 더와 사이에 형용사로서 윈도우를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열린 이런 뜻이 되겠고요. heard는 들었다죠. 들었다. heard와 이게 이제 원형이 hear 아닙니까? 이런 낱말이 있죠. 듣다가 hear도 있고 listen도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그러면 같은 뜻일까요? 해석상으로는 두 개가 똑같죠. 그러면 같은 의미인데 낱말을 두 개나 만들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번 의문을 가지고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릴까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또 곁길로 새게 되는 건데, hear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들리는 겁니다. 들린다는 의미이고, listen은 내가 듣기 위해서 일부러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귀 기울이답니다. 귀를 기울일 때는 방향이 있겠죠. 어느 쪽을 향해서 문에다가 귀를 기울이든 또는 벽에다가 귀를 기울이든 창고 속에다가 귀를 기울이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니까 listen은 항상 listen to something, 그래서 기울이는 대상이 와요. 그래서 to라는 전치사가 꼭 동반되죠. 반면에 hear는 가만히 있어도 들리기 때문에 어디로 내가 목적지를 정해서 귀를 일부러 기울이는 게 아니니까 to 같은 것을 뒤에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는데 들렸어요. 뭐가 들렸냐? 그녀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톡은 이제 동사로는 대화하다인데 ing를 붙이면 대화 또는 대화함 이런 뜻이 되죠. 근데 대화를 누구를 향해서 합니까? 그녀의 남편을 향해서, 그녀의 남편에게 말하는 그녀의 대화가 그들에게 들렸어요. through는 이제 전치사 뭐뭐를 통해서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오니까 이렇게가 한 덩어리가 되죠. 전치사 구가 되는데요. 실제 창문이기 때문에 더 윈도우라고 했죠. 그런데 열려 있으니까 말이 잘 들리겠죠. 아까 그 윈도우의 옆에 그 여자가 앉았다고 그랬잖아요.
실제 창문 옆에 앉았었죠. 그래서 이 앉은 창문을 통해서 남편하고 대화를 나누나 봅니다. 그러면 뭐 남편이 창문 밖에 와 있거나 아니면 조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창문을 통해서 자기 집하고 뭐 보이는 건지 좌우간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창문을 자기가 앉았던 창문이 지금 열려 있고 이렇게 열린 창문을 통해서 남편에게 그녀가 하는 대화를 아이들이 우연히 듣게 된 거죠. 일부러 엿들은 건 아니고 일부러 엿들었다면은 이제 listen to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suddenly는 ly가 붙은 걸 보면 이제 부사예요. 부연설명용 장식품이죠. 해석을 하지 않아도 전체 줄거리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만 suddenly의 의미는 갑자기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들렸다는데 전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명의 아이들이 부엌에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 방문자에게 그 집에서 유일한 다른 침대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양보를 한 거죠. 손님 대접을 하느라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 여자가, 그 아줌마가 단번에 잠자리에 들지 않고 어둠 안에서 그 창 옆에 앉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창이라는 건 아마 그 유일한 침대가 있는 그 방에 소속되어 있는 창이겠죠. 그리고 갑자기 그 4명의 아이들은 그녀의 남편에게 그녀의 말하는 그녀의 대화를 아이들이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열린 창문을 통해서. 자, 아까 설명을 하나 빠뜨린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허스번드면은 지구상에는 많은 허스번드가 있겠죠. 그 중에서 그녀의 허스번드로 이렇게 허를 붙이게 되면 한 명의 실질적인 남편, 어떤 한 남자로 특정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her husband는 살아있는 실제 남자,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도 있는 실물로서의 남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남편을 의미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다면 그냥 남편이란 이런 의미의 husband, 남편의 그 속성, 성질 뭐 이런 것만을 추상적으로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같이 오늘 밤은 여기서 자겠다 아줌마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같이 자게 됐는데 아줌마가 잠을 안 자고 남편이 창밖에 와 있는지 그 열린 창을 통해서 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를 지금 나누는 걸까요? 그리고 그 대화를 아이들은 우연히 좀 엿듣게 됐는데 아이들이 들으면 뭐 안 되는 내용을 얘기를 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The four children went to bed in the kitchen and gave the visitor the only other bed in the house. They knew that she did not at once go to bed, but sat by the window in the dark. Suddenly, they heard her talking to her husband through the open window.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 시간 강의는 마치겠습니다.